박주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당대표 단골 도전자죠? 아,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첫 번째 도전 때도 대선 후보 이낙연 지지율이 40%대 압도적일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왜 나가냐 했고, 하지만 나왔고 미역국을 자셨고.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60% 후반에서 한 70%까지 이번에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알고 도전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가 중요한 거죠. 최근에 97그룹, 90년대 학번, 70년대 정치인들 출마해야 된다. 강병원, 강원식, 박용진, 박주민, 양강양박. 혹시 그런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2년 전에 당대표 출마했을 때는 이낙연 당시 전 총리 당대표 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60% 후반대가 나오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76석을 얻은 게 큰 성공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큰 위기다.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얘기 하셨죠, 그때. 그런 얘기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계시고. 요번에 좀 상황은 좀 달라요. 세 가지 이유로 좀 요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라도 우리가 지향의 어떤 가치, 과제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뭔가 해내는 당으로 확실하게 좀 바뀌어야 된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 이런 얘기로 흘러가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고. 세 번째는 당원과 함께 해야 되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몇몇 분들은 당원을 욕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팬덤 정치라는 이런 비판. 네, 당원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나왔고요. 제가 97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나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흐름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흐름과 상관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선점하려고 나왔을 텐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전 관심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세대론 얘기하는데 생물학적 나이로 가를 일은 아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주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하고 본인의 주장 그리고 본인의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어떻게? 제가 조직 기반이 가장 약한 후보입니다. 지난 당대표 나갔을 때도 일반 국민, 일반 당원, 권리당원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이겼는데 대의원에서 밀리면서 제가 3등을 했거든요. 지금도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의 한 60, 70표의 위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의원님하고 저하고 색깔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점은 뭐냐면 이재명 의원님이 카리스마 있고 확 휘어잡고 이래서 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주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가 되면 이렇게 확 할 수 있다. 저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나중에 다 편집할 거예요. 우리가 강령에서 추구하는 가치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제들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개의 과제들을 추진하려면 여러 개의 의제들을 균형 있게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당원, 전문가, 시민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이제 밑에서 잘 받쳐야 돼요. 저는 서번트, 봉사하고 받쳐주고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예, 당원들을 섬기면서 서번트 같은 자기 인식과 리더십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원에 대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항상 현안이 터지면 그건 다 뒷전으로 밀려요. 근데 저는 아무리 현안이 터져도 꾸준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뒤로 밀어놓지 않고. 굉장히 바삐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리더가 필요해요. 지향점은 비슷할지언정 그 목표에 도달하는 힘을 쓰는 방식이 다르다. 네. 대선 기간에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재명 의원님이 초반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약간 고립됐다는 평가를 받을 때 친문에 속해 있다는 평을 받는 의원 중에는 처음 캠프에 합류하게 됐죠. 그래서 총괄 본부장도 하셨잖아요. 총괄 본부장 했었죠. 그러니까. 캠프의 넘버 2였어요. 출마 선언하기 전에 이재명 의원 따로 보셨다면서. 그 몇 주 전에 한번 만나서 되게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고요. 출마하기 전에도 출마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의 혁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 또 의원님 같은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또 방향이나 현재 하고 계신 고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서로? 네. 뭐라고? 이 의원님은 본인은 계속 참 이게 힘들다, 고심 중이다. 나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잘해봐라? 네, 잘안 될 거다?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소위 97 네 분이나 되잖아. 네. 그분들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예. 경선 과정에서 의미 있게 구도를 만들어 보려면 한 사람으로 정리가 돼야 그나마 지금 말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설사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내가 표는 이재명한테 줬는데 박주민 얘기가 맞아.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단일화 할 거냐. 97 그룹이라고 불리지만 살아온 과정도 틀리고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틀리고 정치를 한 후에 행보도 틀리고 해서 이게 단일화가 쉽겠냐. 사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차기가 성장하기도 하고 그 메시지 덕분에 그런 법인데 딱 그냥 묻혀버릴까봐 이재명 출마하지 말라는 요구가 지방선거 직후에는 줄을 잃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176석을 얻고도 제대로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의 당에 대한 지지도를 약화시켰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그때그때 유리하면 그거 하고 불리하다 그러면 안 하고 이런 정당이 돼버렸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는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출마하면 안 된다?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가졌던 거고 아직 결심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나오실 수도 있고 결심 안 했으면 좋겠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죠 뭐. 예. 저도 잘할 수 있는데. 아니 모두에게 때가 있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어서. 네. 박주민 의원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나?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뭐를 바꾸고 싶어요?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강령에도 나와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수십 년간 원했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논의기구를 한 7에서 8개를 만들 거예요. 시민들도 참여하시고 당원들도 참여하시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원하는 사람들 다 참여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 이상 지속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의 해법을 찾고 토론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굉장히 구체성이 높고 정밀하고 좋은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책 전당대회에 붙이거나 의총에 붙여서 채택하게 만들고 채택이 되면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전에 그래 민주당이 A, B, C, D, E를 해내네? 야 의석을 많이 만들어줬더니 일을 하네? 한 번 더 밀어줘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가는 과정에 당연히 많은 당원과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뭐 언론기관을 갖고 있습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400만 되는 당원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땀 흘려서 옆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어려운 개혁 과제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 구조 만들고 당원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구조를 만들 거예요. 절대 이런 일들을 후순위로 돌리고 하지 않고 완전히 시스템화하고 소통 구조 완전히 정착시키고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하면 다음 대선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것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잘못하면 대차게 싸워야죠. 그건 워낙 저도 자신 있고 잘하는 분야니까 그건 할 수 있고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선거 때만 바빠요. 평상시 땀 흘려 일하고요. 평상시 땀 흘려 일한
그 성과물로 평가받는 선거 때 그런 정당으로 저는 정당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 아닙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청와대 쪽에 출입하는, 청와대가 아니죠. 용화대인가요? 출입하는 기자 한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의원님, 관료들 사이에서 요즘에 윤석열 정부 및 이 대통령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도화지라 그럽니다. 텅 빈 하얀색 도화지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요. 아무것도 하려는 게 없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엠프티야. 예. 엠프티 그래서 정권이야. 예. 진짜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게 없고. 그런데 경제 상황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좋게 써줘도 뭐 옷 이쁘다고 뭐 막 써주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지 못하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예. 어디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가하게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에 또는 그걸 이용해서 반전을 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지금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너무 한심해. 네, 진짜 이런 상황을 영어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뭐 참 어렵네요. 어떤 분은 퍼펙트 스톰이다라고 하잖아요. 형용사. 예? 형용사. 형용사? 네. 몰라요. 저 사법고시도 통과했고 외고도 나왔지만 영어는 잘 못해요. 맞아. 외고도 나왔잖아. 누구는 뭐 영어 잘해서 장관 하던데 저는. 자, 그럼 넥스트 타임에는 띵크해서 예. 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